헨리 8세가 통치하던 시절 영국의 햄스턴 궁에는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만 200여 명이 있었다. 요리사뿐 아니라 설거지를 맡은 하녀, 식기관리자, 고기 써는 사람, 음식 나르는 사람, 제빵사, 도살업자, 집사, 채소 지배인, 식료품 저장 관리인 등을 포함한 수였다. 왕궁의 주방에서는 동물의 털을 뽑는 일부터 재료를 다듬고 끓이고 굽고 옮기고 고명을 얹고 접시에 담는 일까지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하인이 그곳을 들락거리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분의 식사를 차려냈다. 이들 중 단 한 명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왕의 음식에 무언가를 살짝 넣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그처럼 불안한 정도로 많은 손을 거친 음식이 앞에 놓였을 때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독사를 피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조언한 사람은 저명한 유대인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였다. 그가 1198년에 쓴 논문을 보면 자신의 주군이자 이집트와 시리아의 수탄이었던 살라딘에게 수프나 슈트처럼 식감이 고르지 않은 음식 그리고 향신료를 피하라고 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시큼하거나 톡 쏘거나 풍미가 강한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양파와 마늘이 들어가는 요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음식은 독이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 없으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포도주에 탄 독은 유독 감지하기 어렵고 위험하다. 독은 포도주와 섞였을 때 효과가 크다. 포도주는 독의 색깔과 맛, 냄새를 가린 채로 심장까지 금세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의심이 들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정신 나간 짓도 없다. 16세기 후반 스페인의 강력한 수상이었던 올리바레스의 가스파스 데 구스만 공작은 독을 탄 포도주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피렌체 메디치 아카이브에는 그가 발렌시아에서 식사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 첫 잔을 받아 마시는데 포도주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공포에 질린 수상은 황급히 식탁을 벗어나면서 해독제를 찾았다. 그 말을 들은 포도주 담당 하인은 병을 식초와 소금으로 닦은 뒤 제대로 헹구지 않아 그런 것이라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수상은 하인이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지롤라모 루셀리도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의견이었다. 그가 쓴 피에몬테의 마이스터 알렉스의 비법은 1550년에 출간 후 수많은 번역본과 편집본이 나와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 책의 중독을 피하는 법이라는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향이 진하거나 지나치게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강한 단맛과 신맛, 짠맛 등의 독의 악취와 쓴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왕을 4명이나 섬겼던 의사 앙브루아즈 파레는 1585년 독에 대한 논문으로 이렇게 말했다. 독을 피하기란 무척 어렵다. 달콤하고 향긋한 식재료와 섞으면 제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라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맛, 짠맛, 신맛을 비롯해서 다양한 맛이 나도록 요리한 고기를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허기가 지더라도 허겁지겁 먹지 말고 신중하게 맛을 음미해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왕들은 독 감별사를 두어 음식을 먼저 맛보게 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삼키자마자 목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은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엄청난 양의 비소를 섭취한다 해서 곧바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체 조건이나 유전적 특질, 건강 상태 그리고 위장 속 음식물의 양에 따라 독의 흡수 속도가 달라져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로 첫 번째 증상이 보이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걸린다. 아주 드물게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867년 일리노이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20여 명이 비소로 만든 비스켓을 먹었다. 요리사가 비소를 밀가루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쓰러졌고 나머지는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 모두 구토와 설사했는데 위장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식도 수축, 위경련 및 발작 같은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는 며칠 동안 설사를 하고 배뇨 곤란증을 겪기도 했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다. 왕과 궁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음식에 독이 있다면 감별사가 먹는 즉시 구역질을 할 것이라고 여겼다. 특히 특이한 맛이나 의심스러운 식감을 알아채리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감별사가 맛을 본 뒤 경과를 지켜보느라 한두 시간씩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지는 않았다. 마이모니데스는 왕이나 감별사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었다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음식을 잔뜩 떠먹게 하라고 말했다. 그자가 먼저 충분한 양을 먹기 전까지는 음식에 입을 대지 말라. 그저 한 입 떠먹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요리사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헨리 8세는 어렵게 얻은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자가 우유, 빵, 고기, 달걀, 버터 등을 먹기 전에 감별사가 충분한 양을 먹어보도록 했다. 중세까지 왕의 식사를 검식하는 일은 복잡한 의전, 의례, 보호책으로 발전해왔다. 독을 감별하는 작업은 왕실의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조지 네빌이 요크 대주교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는 1465년 만찬 보고서의 내용이다. 조리장은 시약으로 모든 요리를 검사한 다음 뭉근하게 끓인 슈트, 굽고 데치고 삶은 생선, 과자나 파이, 젤리처럼 조리한 고기, 머스터드를 비롯한 소스를 조금씩 덜어서 요리사와 보조들에게 먹인다. 미트파이처럼 껍질이 있는 요리는 감별사들이 겉을 부수고 안쪽 깊숙한 부분까지 떠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음식 한 접시를 받았을 때쯤이면 해기스는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개밥에 가까운 모양새가 되었다. 하인들은 검사가 끝난 요리들을 식당으로 들고 와 크레덴자라고 부르는 보관함에 두었는데 이 명칭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신용 검사에서 유래했다. 하인들은 자신이 나른 요리를 맡고 왔으며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장한 보초가 음식을 지켰다. 물이든 포도주든 맥주든 왕이 마시는 음료도 당연히 검식 대상이었다. 감별사는 시약 용기에 음료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것을 마셨다. 왕이 손을 씻는 물도 마찬가지였다. 하인 한 명이 식사 전후에 직접 손을 담가서 따끔하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리는지를 확인했다. 음식물만 검사한 것이 아니었다. 하인들은 왕의 식탁보와 의자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그때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가렵지 않으면 독이 묻어 있지 않다고 여겼다. 소금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리자는 크고 화려한 접시에 담긴 소금을 약간 떠서 그것을 가져온 하인의 입에 넣었다. 보관함에서 냅킨을 가져온 하인의 목에 그것을 둘러서 독이 묻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1465년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기를 써는 하인은 어깨에 두른 냅킨에 입을 맞춘 뒤 그것을 왕에게 전달했다. 그 다음 숟가락을 들어 물기를 닦고 입을 맞췄다. 이처럼 왕이 사용하는 모든 식기에 여러 사람이 입을 대다 보니 왕은 독이 아니라 세균 때문에 병들 지경이었다. 프랑스의 연례 행정 보고서 1712년 판에 따르면 루이 14세가 말년일 때 베르사유 궁에는 음식 시중을 드는 자가 324명이나 있었다. 왕은 보통 오후 1시에 사저에서 혼자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인들과 신하들을 비롯해 사절들까지 그를 지켜보며 서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복잡한 격식을 따라했으며 궁전이나 왕족들의 연회에는 평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군주가 음식 씻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하인들은 루이 14세가 쓸 식탁보, 냅킨, 컵, 접시, 포크와 숟가락, 이쑤시개 등에 입을 맞추고 그것들을 피부에 문질렀다. 때로는 빵을 식기에 문지른 다음 입에 넣었다. 심지어 하인 한 명은 왕이 사용하는 고급 리넨 소재의 냅킨을 물에 적셔 손에 문지른 뒤 접어서 왕의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래서 왕은 늘 더럽고 축축한 냅킨을 써야 했다. 그러는 동안 주방 하인들은 음식을 일일이 검식했다. 음식에 이상이 없으면
은제 지휘봉을 든 책임자들과 무장한 부처들 옆에 의기양양한 태도로 줄을 맞춰섰다. 이들의 행렬은 주방에서 왕의 식탁까지 길게 이어졌다. 주방을 나선 그들은 길을 건너 궁전의 남관으로 들어선 뒤 긴 계단을 오르고 복도 여러 곳을 통과한 다음 왕의 경호병이 머무는 공간을 지나 왕의 사저에 붙어있는 대기실에 이르렀다. 그쯤 되면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다. 미지근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었다. 이어서 식탁에서는 하인들이 식사 시간 내내 왕이 먹을 음식을 조금씩 잘라내어 먹었다. 튜더 왕가 사람들은 궁 안의 사저에서 좀 더 간소화된 절차로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다. 이들은 개인 주방을 따로 두었다. 추운 궁전 뜰을 지나지 않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믿을 만한 하인이 음식을 장만했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도 비교적 적었다. 포도주와 물을 마실 때마다 새로 따랐다. 왕이 마시고 싶다는 내색을 하면 담당자는 즉시 감별을 했다. 왕이 사냥을 나갈 때도 하인들이 음식과 음료를 검사했다. 약이나 카톨릭의 성체송사 의식에서 쓰는 제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이 독을 감별한 후에야 왕의 입에 들어갔다.